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이 머지않아 세상을 등질 사람이 선거판에 뛰어든 것은 나라를 구출해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과연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고영신TV의 토요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양형태 TV의 대표이신 양형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토요일날 지금 병원 마치시고 달려오셨군요. 여기 오면 즐겁습니다. 우리 양 박사님도 뭐 이렇게 노육장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노육장을 과시하면서 수도권 지원을 위해서 그냥 뭐 서울, 경기도 할 것 없이 막 휘젓고 다니시고 오늘은 또 부산까지 지금 내려가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김 위원장이 이렇게 당에서 총괄선대위원장 맡으면서 당이 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확실히 보이고 있죠. 만약에 그전 그 상태대로 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가라앉았을 것 같은데 이 가라앉은 게 지금 조금 부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좀 이제 좀 이슈 파이팅을 좀 잘 했으면 각 사람들이 각 지역 선대위원장들 또 이 후보자들이 자기 신경만 쓰지 말고 뭐 아까 저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돈 100만 원 주는 거 이 어려울 때 재난사고 당할 때 다 어려운데 다 100만 원을 주라 하고 왜 70%냐 너희들 지지 세력 이걸 이슈를 만들어서 투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그렇죠.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관심사고 최근에 보유세 폭탄으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올라 버렸어요. 그렇죠. 공시지가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공중전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일어나는. 맞습니다. 지역에서 지상군들도 열심히 뛰어야 하지만 바닥을 훑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중전에서 이렇게 퍼부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부족한데 어쨌든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선거 초반이니까. 어쨌든 김종인 뭐 위원장 하면 과거에 유명한 서강대 경제학 교수에다가 경제수석 보사부장관 뭐 여러 가지 관록으로 미뤄서 우리나라 최고 경제 전문가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렇게 선거 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을 아주 비관적으로 하셨더라고요. 비관적으로 했습니다. 이분이 그거 이제 제일 나온 동기가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이거 뭔가 어딘가 수상하다. 아주 나쁜 곳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라는 그런 걱정을 우선 측정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경제가 너무 이거는 파탄 지경에 소득주도 성장 이게 뭐 그냥 그래서 이거 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게 수상치 않다 해가지고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은 역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럼요. 선거의 선수인데 이 코로나 지금 얘기하지만은 코로나 이 기반을 갖다가 이 코로나가 성공했다고 자기네들이 정부가 자화자찬하는데 이 코로나의 이 기반을 만들어준 성공의 기반은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김종인 씨가 원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적기에 잘 아주 나온 분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문제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경제 코로나가 덮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거의 지금 아직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 같고 경제는 전에 어디 시골에 있는 그 장터에서 물건 파는 분이 경제가 거지 같아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전통마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거짓 정도가 아니라 깡통을 찰 정도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앞서 얘기한 대로 세상을 등재할 그 나이에 이렇게 선거판에 뛰어든 것은 정말 이대로 나라를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어떤 애국심이랄까? 구국의 일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구국의 일념입니다. 이분이 딱 생각한 건 키워드가 하나 있던데 대다수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은 국민인데
국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도대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 없고 어느 특정인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대통령. 특정인은 그럼 누굴까 하고 특정 세력이죠. 뭐 특정인과 특정 세력, 특정인과 특정 세력, 그리고 관심이 있는 게 북한, 예. 시진핑,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이분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인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대통령은 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랐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건 행정부를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다 넘어갔는데 사법부도 넘어가고 다 넘어갔는데 딱 한 가지. 이 입법부라도 잡아야 되겠다. 안 넘어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에서 나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는 물론 사법부라든가 언론이 제 역할을 하면은 견제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다 잡힌 거 아닙니까? 사법부는 김명수 들어간 대로는 대법원장 완전히 뭐 친문 사법부가 돼갖고 뭐 행정부처 일개 사법부 같아요. 언론도 사실 다 대깨문 언론, 친문 언론이 돼버려가지고 요 보수 유튜버 양 박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 외에는 다 그냥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도 입법부라도 제대로 지금 야당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김종인 위원장과 유승민 의원도 지금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이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계속 실탄을 쏘아대니까 뭐 그게 다소 착시 현상이랄까 현혹되는 면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지난 3년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처음엔 100만 원 준다니까 다 좋아하더니 요즘 말은 지돈이야? 지돈 가지고 100만 원 주려면 다 주지 말이야. 뭐 70% 준다, 하이 70% 준다, 뭐 몇십 프로 의료보험 얼마면 준다. 정말 지돈인 줄 알아? 이제는 안 속아 이러더라. 받고 안 속아 이러더라고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주려면 지금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빨리 줘야지. 빨리 지금 줘야지. 오래 줄지 언제 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 다 넘어지는데 은행에 가보고 하면은 이자 폭탄, 원금 내라. 우리는 그런 거 연락 받은 적 없어요.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실행이 안 된 거예요. 대통령 말이 안 맥혀 들어가요. 지금 밑에. 근데 제가 보면은 자기들은 이제 한마디면 딱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또 저희들끼리도 안 맥혀 들어갑니다. 왜? 지금 골치 아프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네들 공치사하고 코로나 정국하고 경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김종인 씨가 그랬잖아요. 코로나 핑계 친다고. 코로나 전에 이미 갔다 이거지 경제가. 그렇죠. 경제는 이미 작년 말 뭐 이때도 벌써 우리 수출도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몇 개월 동안 마이너스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각 기업들 우리 유력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이 반토막 다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기업을 갖다 반기업 정세를 만드니까 그 일부러 된 거죠.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기업 정세란 건 기업에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반기업 정세라는 건 기업이 힘을 못 주잖아요. 맨날 총수 불러다 놓고 수사한다고 그러고 또 뭐하고 삼성 같은데 이재용 감방에 넣어놓고 몇 개월 놔두고 말이죠. 그게 됩니까? 그리고 민노총 뭐 관공서 때려부시고 뭐 기업 그 오너들 막 불러서 이렇게 난장판 쳐도 그냥 모른 척 하잖아요. 모른 척이 아니고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조장하는 거예요. 뭐 조장해야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던데 이 문재인 정권 탄생시키는데 아주 제1등 공신이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속죄를 해야 해요. 이번에 반드시 이겨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아니었으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이름도 모를걸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서 그때 민주당 승리를 했습니다. 형편없었지 않습니까?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김종인 이 위원장 찾아가가지고 삼고 처리하고 또 중간에 또 이분이 좀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좀 화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또 이 빌고 할 때는 자기들이 굉장히 취약하고 이분이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김종인 이 위원장이 자기가 선거판에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아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내가
과거에 원죄가 있다. 원죄가 뭐냐?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이 원죄 때문에 이거라도 보상해 하려면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 해서 내가 일로 나왔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사과를 하지를 않는 아주 유일한 정부 아닌가 모르겠어요. 다른 정권들은 잘못하면은 대통령이 딱 나와서 사과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면서 그거 잘못했다 이렇게 시정하겠다 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거 싹 입 다셔버리고 모른 체 해버리잖아요. 아니 근데 뭐 그렇죠. 잘못했다는 얘기는 전 들어본 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서해수 기념문 아래도 네. 그 상사 돌아가신 그분의 민평기 상사. 네. 그 어머니가 유일하게 쫓아가서 대통령 그 분양하는 데 가서 이거 누가 이 짓을 벌였느냐 그래갖고 얻으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 폭침이다 한 거 이제 자기 선거 때 필요할 때 한마디 했고 그 후로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뭐 그렇게 천안함을 폭침을 했느냐 어쨌냐 이런 얘기는 아주 북자도 비읍도 안 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4.3에 가서 그러니까 4.3에 가서 그냥 골로 자기 본때를 확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4.3 70주년 추념사를 보면은 사실은 그 서해수 날 이것도 올해 처음 갔지 않습니까? 이 두 번은 가지도 않았어요. 아니 서해수 날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갔고 여기는 두 번이나 갔고 이것도 아마 총선이 없었으면 안 갔을 겁니다. 서해수 날도 서해는 안 가죠. 서해는 총선이 있으니까 제주는 가죠. 그렇죠. 총선이 있으니까 서해수 날도 가가지고 보수 쪽에도 내가 이쪽을 잘 챙긴다. 그래갖고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선거 전략 차원이라고 봐야 하는데. 아니, 대구에 뭐 어디 가는데 대구에 간다고 안 온 사람이 그거 오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왔어요, 그죠? 선거 있는데 뭐 표가 중요하니까 딱 안면 뭘 쏘고 애국심만 강조하다가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한테 딱 걸린 거 아니에요? 용코로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 것보다 전라도 말로. 용코로 걸렸죠. 진짜 용코로 용의 코로 걸렸죠.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게 북한에서 저지른 일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들어보면은 진정성은 없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와서 뭐 따지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표정 보면 모릅니까? 진정성이 있으면 북한의 소행입니다. 정말 제가 잘 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정숙 여사는 딱 이렇게 째려보던데요. 그러니까 뭔가 못마땅하니. 그러니까 이 논란이 막 된 게 째려봤느냐 그냥 본 거냐 째려봤느냐 그냥 본 거냐고 계속 지금도 화제입니다 그게. 어쨌든 3일에 있었던 제주 학살 4.3 학살 그 추념사에서 학살이 현장이 어떻게 날조가 되었고 무엇이 잘못돼서 이렇게 굴레를 씌웠고 또 제주민들이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겠다. 물론 저는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4.3을 통해서 많은 제주의 양민들이 학살당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또 여기도 뭐 이렇게 진상조사를 또 시작하나요? 5.18. 그러니까 수많은 시도를 하지만 사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4.3 시작한 게 지금 언제부터 해서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노무현 쭉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오는데 4.3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거 뭐 끝나도 진짜 끝났는데 지금 여는 문제는 뭐냐면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폭동이 일어난 그 동기를 4.3 사건이라는 게 옛날에는 4.3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저희들은 이제 바로 위 세대들이 그 겪었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러시겠죠. 알죠. 저희는 뭐 조금 잘 모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제주 남로당 쪽에서 이렇게 남로당 그 소위 남조선에 있는 남조선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 공산당이죠. 그러면 거기도 북한의 지령을 당연히 지령을 받죠. 그러니까요. 그 공산당들이 여기 일으키는 그 소위 한라산의 빨치산으로 해가지고 이 폭동인데 저녁 때는 완전히 내려와가지고 완전 약탈 죽이고 하고 밤에는 또 싹 사라지고 하는 완전히 빨치산 전술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때 말이죠. 그래서 빨치산 진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일단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거기를 간 겁니다. 이 군이 그때 간 분이 거기 30년대라는 그 송효찬 씨가 거기 연대장 옛날 내각 수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각 수반했지. 그분이 연대장으로서 거기 갔고 그다음에 거기 경찰들이 같이 있었고 해서 무장 폭동은 진압이라는 차원을 지금 차원에서 보면 안 되죠. 민주적 차원에서 보면 안 되고 무장 폭동이 일어나면 서구 같은데 구라파 같은데 다 보십시오. 그냥 총으로 쏘아야 됩니다. 아니 폭동을 진압한다는 진압이란 거는 하나의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고 거기 넘어오면은 레드라인 넘으면 무조건 사살입니다. 이 그런 폭동 진압이기 때문에 이 폭동을 진압하러 가서 진압한다는 사람 진압군의 눈에는 원래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또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한참 뭐 좌우 대립이 좌우 대립이 극심하고 한데 아니면 내가 죽으니까. 그리고 특히 군이라는 그 당시에 제주도에는 군대 훈련소도 있었어요. 그 육군 훈련소 있잖아요. 논산처럼 훈련소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가가지고 진압을 하는데 평정을 하는데 그럴 때도 보면 좀 억울한 양민들도 죽기도 하고. 맞죠.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맞습니다. 아주 무고한 희생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고한 희생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보상을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거 지금 많이 보상하고 또 보상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데 이걸 갖다가 일방적으로 말이지 가서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무엇이 제주를 갖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다음에 그 이분 말하는 게 참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위험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나는 가장 그 위험한 말은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바로 지금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꾼 사람이라면은 그때 이 빨치산 남로당이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계속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은 그게 좋은 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적의 꿈이죠. 저 남로당의 꿈이 뭡니까? 그때 북한식 소위 통일운동 그 이후에 이제 6.25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4.3 사건 이후에. 바로 그런 에 준하는 그런 같은 목적성으로 한 폭동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좋은 꿈으로 먼저 꾼 꿈이라고 한다면 그 폭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 거 아닙니까? 정당성 부여했다면 대통령 자신에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죠. 먼저 꿈을 꾼 사람이더라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도 정당성 부여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도 그런 꿈을 꾸고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 자유우파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개헌을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들지 모르겠다. 아니 무장 폭동을 갖다가 대통령이 그 정당성을 부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선 국가를 보위하며 하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취임 선서. 이 국가 무장 폭동이 여기 일어나거나 저기 일어나면 하여튼 진압하러 자기 말로 항상 그러잖아요. 국군 통수권자. 통수권자가 그 원래 진압사령관이 명령을 내주죠. 어디 가서 그렇죠. 진압하라 하면. 그러면은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정당치 못한 무장폭동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면 절대 안 되는데 대통령은 먼저 꿈을 꾼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무장폭동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 부여한 거. 이거는 군 통수권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딱 부여한 건 아니지만 부여하는 듯이 느껴지게 하는 뉘앙스. 그럼 그 진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생각대로 한다면은 진압한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진압군. 그럼 진압군을 잘못했다는 거는 이건 대한민국 정부군이죠. 그럼 대한민국 정부군을 부인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군 통수권자가 통수권자로서 해서는 안 될 소리죠. 그래서 이런 말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럼요.